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물리학 원에서의 큰 두 번째 단원인 물질과 전자기장 이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물질과 전자기장 이론 중에서 첫 번째에 해당하는 물질의 구조와 성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일상에서 흔히 쓰는 말 중에 물질과 물체라는 말이 있습니다. 두 개가 어떻게 다르지요? 첫 번째 단원인 물질의 구조와 성질입니다. 자, 여기에서 물질이라는 말이 나와요. 원래 이 물질은 화학에서 주로 다루는 분야입니다. 자, 우리가 일상에서 사용하는 말 중에 물체라는 말이 있고요. 물질이라는 말이 있어요. 두 개가 어떻게 다를까요? 자, 물질이라는 것은 물건을 이루는 본 바탕을 말해요. 근본이 무엇이냐? 그걸 따지는 것이 물질입니다. 물체라는 것은요, 물질이 모여서 이루어진 공간적 형태를 말해요. 물질이 모여서 이루어진 공간적 형태, 그게 물체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자, 철이라고 해봅시다. 철판. 예를 들어서 철판이라고 해봅시다. 이 철판이라고 하는 거는 형태가 있죠? 이거는 물체입니다. 그럼 이 철판의 근본적 물질은 뭐죠? 철이에요, 철. 구분이 가세요? 철이라고 하는 물질이 모여서 공간적 형태인 철판을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물질과 물체가 달라요. 그렇죠? 이러한 물질과 물체가 다르기 때문에 물질이 변할 때와 물체가 변할 때의 표현 방법은 조금씩 다릅니다. 그러면 이러한 물질은 다시 또 두 가지 성질을 갖게 돼요. 첫 번째가 물리적 성질과 두 번째가 화학적 성질입니다. 이 두 가지를 갖게 돼요. 물리적 성질이라고 한다면 색깔이나 냄새, 모양, 맛, 비중 이런 것들이 있고요. 화학적 성질이라고 한다면요, 물질의 조성과 반응성 등등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화학적 성질입니다. 되셨죠? 이러한 물질이 두 가지 성질을 갖는데 이러한 물질이 한 가지 형태로만 언제나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변화를 해요. 이러한 물질이 변화를 하게 될 경우에는 다시 물질의 변화를 두 가지로 나눠요. 첫 번째가 물리적 변화와 두 번째가 화학적 변화입니다. 이 두 가지로 나눠요. 그러면 두 개는 어떻게 다를까요? 물리적 변화는 본질은 변하지 않아요. 물질의 본질은 변화하지 않고 뭐만 변하냐면 모양만 변하는 겁니다. 근본은 변하지 않고 모양만 변하는 거예요. 화학적 변화는요, 물질의 본질 자체가 변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 볼까요? 제가 지금 만년필로 종이에다가 글씨를 쓰고 있죠. 자, 종이를 예를 들어 봅시다. 종이를 찢었어요. 조각을 냈습니다. 이 조각을 냈다는 거는 형태가 변했죠. 어떤 거요? 모양이 변했죠. 이거는 물리적 변화예요.
그런데 이 종이를 태웠어요. 그럼 뭐예요? 재가 돼버리죠. 그쵸? 그럼 본질 자체가 변화한 거란 말이에요. 이거는 화학적 변화입니다. 구분이 가세요? 자, 그럼 우리가 지금 해야 되는 거는 물질의 구조와 성질이죠. 그런데 그 물질의 구조와 성질 어떤 거요? 물체에서부터 나온 겁니다. 자, 물체를 쪼개고 쪼개요. 쪼개고 쪼개다 보면은 가장 작은 단위로 될 수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옛날 고대에서부터 과연 만물의 근원이 무엇인가를 추론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뭐 사원소설도 나오고 그 이후에 원자, 전자 개념부터 현대적 모형까지 쭉 이어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물체를 점점 쪼개요. 물체를 쪼개 나갑니다. 점점 쪼개 나가면 크기가 작아지겠죠. 그렇죠? 이 크기가 작아지다가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단계, 그게 최소의 크기라고 과거 사람들은 이제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되셨어요? 그러다가 1807년에 돌턴이라고 하는 사람이 돌턴이요. 달턴이라고도 읽기도 하죠. 자, 돌턴이라고 하는 사람이 원자란 쪼개지지 않는 가장 작은 알맹이라고 했어요. 가장 작은 알맹이를 원자라고 한다라고 했어요. 더 이상 쪼개지지 않는 가장 작은 알맹이. 그걸 원자라고 했어요. 그걸 주장을 했단 말이에요. 물체를 쪼개다 보면 가장 작은 알맹이가 나올 것이다.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그렇게 주장을 했단 말이에요. 이 주장을 근거로 톰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실험을 했어요. 1903년 톰슨이 실험을 했습니다. 무슨 실험을 했냐면 진공방정관을 이용해가지고 음극선 실험을 했어요. 톰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 어떻게 했느냐? 자, 여기다가 극을 걸어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슬릿을 놓고요. 원래는 이 슬릿에 전기장을 걸어줘가지고 조절을 해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요. 한쪽에 마이너스 극 연결하고요. 이쪽에 플러스 극을 연결했어요. 자, 그래놓고 고전압을 걸어주면 여기 금속판에서부터 뭔가가 탕 튀어나가요. 튀어나가는데 이 양쪽에 아무 극도 걸어주지 않으면 이게 쭉 튀어나가서 스크린상에 여기를 땅 쳐요. 그러면 여기 안쪽에 형광물질이 발라져 있기 때문에 여기를 건드려주면 이 다음 부분은 반짝하게 빛이 난다고요. 스크린상에 불이 들어오는 것처럼 점으로 표시가 돼요. 밝게 빛난다고요. 되셨어요? 그리고 나서 양쪽에다가 전압을 점점 걸어줬습니다. 똑같이 전압을 걸어줬더니 직진을 하더래요. 그런데 어느 한쪽을 높게 했어요. 높게 했는데 마이너스 극에다가 전압을 높게 걸었어요. 그랬더니 요놈이 똑바로 생겨서 이 가운데에 밝게 빛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휘어지더래요. 이쪽을 높게 걸었더니 휘어지더래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반짝 빛나더랍니다. 됐습니까? 그리고 나서 반대로 이 마이너스 극의 극성을 낮췄어요. 플러스 극보다
낮췄습니다. 낮췄더니 똑같이 여기서 빛나더래요. 그럼 이번에는요, 요거는 그대로 두고요, 플러스 극을 높였어요. 그랬더니 또 아래쪽에서 빛이 나더래요. 또 이거는 그대로 두고요, 플러스 극을 낮췄어요. 낮췄더니 또 아래쪽으로 가더래요. 자, 그건 무슨 얘기일까요? 요거에 의해서 밀려났다는 얘기죠. 반대로 얘기하면 플러스에 의해서 끌려왔다는 얘기고요. 그렇죠? 그러면 플러스로 치우쳤다는 얘기는요, 이거의 성질이 마이너스라는 얘기예요. 되셨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나온 입자를 마이너스 입자라고 한 겁니다. 이 마이너스 입자, 이거를 전자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이 톰슨은 돌턴이 주장한 가장 작은 알갱이, 이 가장 작은 알갱이 이 속에 마이너스를 띠고 있는 입자가 들어있다 라고 주장을 했어요. 전자가 들어있다고. 이게 톰슨의 업적이에요. 전자를 발견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 발견한 전자를 1906년일 겁니다. 1906년이 맞을 겁니다. 밀리컨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밀리컨이라고 KAN이 만든 것 같습니다. 예, 밀리컨이라고 하는 사람이 기름방을 실험해서 유적 실험이라고 합니다. 기름방울 실험입니다. 이걸 이용해서 전자 한 개의 전기량과 질량을 측정했어요. 톰슨이 발견한 이 전자 한 개의 전기량과 질량, 전자 한 개의 질량을 측정을 했습니다. 대단한 업적이죠. 그래서 이때 측정한 게 전자 한 개의 전기량이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 쿠올롱이다. 그 다음에 전자의 질량은 9.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8승 g이다. 이렇게 측정을 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전자가 도대체 돌턴이라고 주장한 알맹이 속에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을까? 톰슨은 여기에 건포도처럼 박혀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건포도 박혀 있는 것처럼 이렇게 불규칙하게 전자들이 가장 작은 알갱이인 원자 속에 분포하고 있을 것이다 라고 주장을 했어요. 그럼 실제로 이게 맞는지 알아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알아보기 위해서 러더퍼드라는 사람이 1911년 러더퍼드입니다. 러더퍼드라는 사람이 1911년 알파선 산란 실험을 통해서 요걸 통해서 원자 핵을 발견했습니다. 이 알파선이라고 하는 것은 플러스 입자입니다. 플러스 입자예요. 자, 이걸 어떻게 실험을 했느냐? 러더퍼드라는 사람이 자, 여기다가 이제 납상자를 놓은 거예요. 자, 납상자 속에다가 알파 입자를 방출하는 불완전한 물질을 놔요. 그럼 여기서 이제 알파 입자가 산란돼서 나간단 말이에요. 그 알파 입자가 나갈 때 앞에다가 얇게 갈아 놓은 금박을 놔요. 금속박.
얇을 박자입니다. 금속을 얇게 갈아요. 자, 이걸 얇게 갈면 원자들이 이렇게 있겠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있을 거란 말이에요, 원자들이. 아주 얇게 가른 겁니다. 그럼 이렇게 있다고 이제 가정을 하고 하는 거예요. 실험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쪽에다가 스크린을 이렇게 둘렀어요. 안쪽에 형광물질 발라놓고 톰슨이 한 것처럼 안쪽에 형광물질을 이렇게 바른 스크린을 딱 둘러쌌습니다. 오케이. 그러면서 여기서 산란돼서 나오는 여기서 나오는 알파 입자가 이쪽에 도달하게 되면 여기 이제 빛이 나오겠죠. 그렇죠? 그럼 만약에 톰슨이 주장한 전자가 원자핵 내부에 균일하게 분포하고 있다라고 했을 경우, 자 봅시다. 이게 원자예요. 이 내부의 전자들이 균일하게 이렇게 분포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알파 입자, 즉 플러스 입자가 여기를 통과할 때 사방의 전자들이 균일하게 있으니까 거의 직진할 가능성이 높아지죠. 왜요? 양쪽에서 잡아당기는 힘이 거의 같으니까. 그렇죠? 그러면 직진해서 가운데에 불이 들어올 것이다 라고 가정을 하고는 실험을 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알파 입자가 가운데서만 스크린에 알파 입자가 나와서 가운데서 여기 금속박을 딱 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금속박을 치는데 이게 만약에 이거는 금속박의 모양이에요. 요거 금속박을 쳤는데 만약에 전자들이 이렇게 균일하게 되어 있다면 여기를 통과해서 가운데에서 불이 들어올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 불이 들어오는 게 사방에서 다 들어오더래요. 이렇게. 그런데 어떤 경우는 거의 90도 이상 꺾어져서 뒤쪽 스크린에서 반짝 빛나더랍니다. 자, 그러면 플러스 입자가 튀어나올 수 있는 가능성은 하나밖에 없죠. 뭐지요? 여기가 플러스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플러스 입자와 플러스 입자가 만났으니까 서로 밀어낼 거 아닙니까? 되셨습니까? 그래서 이걸 통해서 원자 속에는 플러스 입자라고 하는 원자핵이 있다 라는 걸 발견을 했어요. 중심에 원자핵이 위치한다 라는 걸. 이게 러더퍼드의 업적입니다. 자, 그래놓고 원자핵이 중심에 있고 원자핵을 제외하면 거의 비어있는 상태다 라고 주장을 했어요. 가운데 원자핵이 이렇게 있고 이거를 제외하면 원자가 이렇게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가운데 원자핵이 있고 이거를 제외하고 주변은 거의 빈 공간이다. 그리고 나머지 전자들이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한 거예요. 빈 공간이 있고 그 다음에 전자들 분포하고 이렇게 주장을 한 겁니다. 되셨습니까? 그런데 이걸 가지고 이제 실험을 하는 과정에서 에너지가 이상하게 나오는 걸 발견을 했어요. 그게 바로 스펙트럼 분석입니다. 스펙트럼 분석을 통해서 에너지가 방출된다는 걸 발견을 했어요. 그러면 에너지가 방출된다면 전자는 여기 있던 전자가 에너지가 방출되면은 에너지가 없어지니까 전자 자체가 끌려와서 붙어야 되죠. 그러면 원자 자체가 존재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구조적으로. 그러한 난점에 부딪히게 됐습니다. 그걸 해결한 사람이 보어예요. 보어의 원자 모형에서 이제 그게 나옵니다. 자, 그 내용부터는 다음 영상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